자,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물리학 수준 기준입니다. 일반 물리학에서는 먼저 전기력을 배워요. 전기력을 배우고 전기장을 배웁니다. 그다음 전기장 이후에 바로 그 저항 값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희는 옆순으로 갈게요. 일단 먼저 저항을 먼저 배우도록 합시다. 왜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계산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터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한다던가 또는 저항에 대한 것이 궁금할 경우에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항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저항 값이 내가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실제 저항이 큰 값은 전류를 좀 적게 흘릴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에서는 굉장한 그 디스어드밴티지예요. 무슨 얘기냐? 구리도선이 저항이 0이 되면은 정말 무한대로 전류라고 하는 것을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구리도선에서도 저항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 자체가 결국엔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에너지에서 에너지 손실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시스템에서는 뭐 소리를 낸다던가 빛을 낸다던가 열을 낸다던가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 변환점이 있고 반대로 도선같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전류에 대한 값을 에너지 전달하는 거에서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로스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항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어, 먼저 도선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선은 기본적으로 비저항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비저항은 뭐냐면 비저항은 비저항은 바로 어,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각각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기를 흐를 수 있는 능력이죠. 기를 잘 흐르는 정도죠. 그러면 전기를 잘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이 낮은 거고 반대로 전기가 잘 안 흐른다라면 저항값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저항값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갖다가 비저항. 그 비라고 하는 것은 안일 비자가 아니라 비율이에요, 비율. 어떠한 저항에 대한 비율이 높다, 낮다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비저항이 높아요. 또는 비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도 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비저항이 값이 작거나 낮으면 저항값도 낮아진다는 거죠. 즉, 비저항은 물리적인 성질입니다. 물리적인 성질. 그래서 여기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우라고 하는 비저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의 길이, 그다음에 이 A라고 하는 것은 도선의 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있는데, 이러한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 안에는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자를 통과하는 물질이 진공 상태로 물질이 아예 없이 슝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원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은 이 안에는 양성자와 뉴트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가 이 양성자에 의해서는 끌려가요. 끌려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끌려가다가 이 전자가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자가 가는 방향은 이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전자와 전자가 만나면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전자가 그냥 직선으로 쭉 갔으면 우리가 바이어스를 걸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전압을 걸었다고 했을 때 직선을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이렇게 내가 가는 꺾이는 방향 정도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직선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휙휙 꺾인다고 해서 이 전자의 드리프트,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드리프트가 뭔지 알 거예요. 드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동차가 직선을 가다 확 꺾는 거죠.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꺾이면서 생기는 속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꺾이는 정도가 물질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철이냐, 구리냐, 은이냐, 아니면 골드냐에 따라서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선의 길이가 요만한 녀석이 있고, 도선의 길이가 똑같은 두께라 가정했을 때, 요만한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지나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두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럼 이 전자는 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확률 또는 얘가 에너지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렇죠. 이 짧은 녀석보다는 긴 녀석이 훨씬 더 도선에서의 에너지 로스나 아니면 부딪히는 정도나 아니면 잃어버리는 값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자가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항값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의 길이는 길수록 저항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면적, 얘는 좀 좁죠? 근데 얘는 좀 넓습니다. 단면적이 늘어나요. 단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2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를 달리는 것과 4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전자가 만약에 자동차라고 감안했을 때 얘는 편도입니다. 두 개밖에 못 지나가요. 근데 얘는 네 개가 지나갈 수 있죠, 한꺼번에. 그렇다고 한 것은 전자를 갖다가 통과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죠. 즉, 도선의 면적,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우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 R 값은, 이 저항 값은 결국에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 그리고 도선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멀티탭 중에 고가의 멀티탭이고 15A 이상 전류를 흘려야 되는 것들은 멀티탭이 두껍습니다. 그 두껍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도선 자체가 두꺼워지고 두꺼워졌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전류를 좀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멀티탭을 구매를 할 때 보통 멀티탭을 고르게 되면은 얘가 2구냐 4구냐 얘는 2구 4구는 내가 멀티탭에 꽂을 수 있는 콘센트의 개수가 되죠. 그리고 0.5m냐, 1m냐, 뭐 5m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미관상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은 코드가 많이 남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그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이에 의해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서 손실되는 전력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사용하는 그 콘센트 길이에 맞춰가지고 멀티탭을 구매하셔야 돼요. 내가 뭐 컴퓨터 책상에서 벽면 콘센트까지의 거리가 한 1.5m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2m에서 2.5m 정도만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께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전류가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자가 이동하면서 부딪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항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저항은 뭐다? 물질의 종류다. 우리가 상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아무리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도 열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비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저항과 길이와 단면적을 가지고 저항값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 몇 번에 반복해서 설명한 이유는 뒤에서 나오는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을 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파이프가 길어지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흐름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저항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파이프가 넓어지면은 호수가 이마해집니다. 그러면 물이 왕창왕창 흘러가겠죠. 그래서 저항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류는 넓을수록 잘 흐르고 길수록 적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잘 흐른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저항이 작아지는 거고 전류가 잘 안 흐른다고 하는 것은 저항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저항에 한번 그림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색깔이 빨간색은 너무 강렬하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항에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R1, R2, R3죠. 자, 보세요. 아까 이 저항이 한 개가 달려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가 직렬로 늘어나 있습니다. 직렬로. 즉
저항 R과 2와 3가 마치 면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요?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요? 그쵸. L1, L2, L3, 즉 전체 길이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인다. 따라서 이 R 값 같은 경우는 R은 로우 A분의 L이죠. 그러면 여긴 신경 쓰지 말고요. R과 L은 비례합니다. 즉, 길이가 늘어났어. 그러면 토탈, 토탈 R 값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L3가 되는 거죠. 즉, 직렬회로에서는 R1, R2, R3 값을 그냥 더한다. 즉, 붙이는 것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죠. 길이가 증가하는 것은 저항이 증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 있죠. 직렬이면 길어진다. 그럼 길어진다라는 것은 터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병렬은 또 다른 구조가 됩니다. 병렬은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그려도 잘못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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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저항 R1, R2, R3 값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 값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로 붙어 있으면서 하나, 둘, 셋. 즉, 갈 수 있는 길이 늘어나는 겁니다. 즉, 병렬은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R은 로 A분의 L이 되고 얘는 L과 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R은 A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A분의 1, 즉 역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 되면서 얘가 이 R 값은 R분의 1. 요 역수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쪽 먼저 한번 봐봅시다.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위쪽 먼저 돌아가면요. 여기서 만약에 R1, R2, R3가 딱 100옴씩이다. 100, 100, 100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100, 100, 100옴이에요. 그러면 더해서 얘는 300옴. 즉, 저항이 늘었다, 줄었다? 늘어났다. 늘어났다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만약에 100, 100, 100이다. 100, 100, 100이면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해가지고 100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분의 3이네. 그러면 0.035이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0.035은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여기 전류 흐르면은 이 회로 탑니다. 그냥 불나요. 그런데 여기는 숨겨져 있는 값이 뭐다? 역수분의 1이다. 그래서 얘를 R 값은
3분의 100이 되면서 얘는 33.35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한 개 가지고 있었을 때는 100옴이었지만 세 개를 병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33.3옴까지 떨어진다라는, 즉 훨씬 더 작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직렬에서는 결국엔 길이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저항값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류랑 전압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전자의 흐름,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길이 늘어났지만 길이가 늘어났다는 건 길도 늘어난 거죠. 길이 늘어났지만 거기서 흘러가는 물이 또는 전류의 양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병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내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의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로 하나, 요로 하나, 요로 하나 해가지고 각각 찢어져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각각의 경로 나눠지게 되고 저항값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항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의 핵심은 결국엔 지나가는 길이 점점 계속 막고 있다. 그리고 병렬의 핵심은 길을 뻥 하고 뚫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항색 코드 읽기예요. 저항색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마 오프라인 시간에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저항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이에요. 이 국제 표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가 저항을 갖고 있어요. 이 저항 값을 가지고 내가 회로를 설계했어요. 이 회로 설계하고 나서 나중에 외국에 보냈어요. 외국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몇 옴짜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저항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항이. 하나, 둘. 그래서 색깔은 총 4개를 가지고 있는 띠를 갖다가 표현이 돼요. 4개 또는 5개 또는 6개까지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4개 중에 저항이 앞쪽에 2개는 그냥 숫자예요. 다시 설명할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여기는 배율입니다. 배율. 그리고 여기는 오차예요. 왜 이렇게 나타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저항 값들이 1옴부터 100옴까지만 있으면은 전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뭐 만 옴, 10만 옴, 100만 옴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줘야지만이 얘를 갖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갈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색이에요. 자, 앞에 제가 뭐랬죠? 앞에 2자리는 숫자라고 하셨죠, 숫자. 그래서 갈색은 1이야. 검정색은 0이야. 근데 배율, 빨간색은 보니까 곱하기 얼마다? 곱하기 100이다. 그리고 금색의 오차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거예요. 아마. 여기다 잘 나타내지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10이죠. 숫자는 10 곱하기 10의 제곱
100이니까 얘는 1000이 됩니다. 100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리고 곱하기 10, 10이 아니죠. 주게. 너무 글자가 못생겨서 다시 쓸게요. 이게, 그, 제가 이렇게까지 못 쓰진 않는데, 이 와콤 패드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0, 자, 10 곱하기 100. 그래서 얘는 1000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즉, 이 저항이 가질 수 있는 요 그 베리에이션, 즉 범위는 마이너스 아니죠. 905%인 50옴부터 1000에서 5%를 더한 1050옴까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은 오케이. 그리고 5% 정도의 오차는 허용한다라고 하는 회로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띠가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근데 여기는 갈, 검, 검, 빨, 금으로 해봅시다. 갈색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 검정색은 0, 검정색은 0. 그러면 아까는 10이었지만 얘는 숫자가 세자리 100입니다. 100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10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약 만 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만 900, 아니, 9,500부터 1,500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1,500옴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은 저항값은 10K라고 하는, 이거 1000에, 1000, K는 1000이죠. 10K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내고서 풀게 할 거예요. 왜냐? 저항값을 읽는 거는 전자회로를 짜고 전자회로를 읽는 거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얘기한 것은 나중에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을 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지워야겠네요. 그래서 자, 앞에 두 자리는 뭐다? 1과 10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제곱 또는 어떤 배율. 그다음 마지막 오차 범위다. 그래서 브라운, 레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브라운은 아까 얘기했듯이 1, 그 다음에 레드는 2, 120,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브라운 다시 보면은 브라운은 곱하기 10. 그래서 12 곱하기 10 해가지고 125. 그다음에 옐로우, 바이올렛, 레드는 4, 그다음에 7 곱하기 100이 되죠. 그러면 47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4700. 얘는 4.7K 또는 4700 옴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에 세 자리는 뭐다? 숫자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개일 경우에는 앞에 두 개가 숫자, 다섯 자리일 경우에 앞에 세 개가 숫자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직렬회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간단하죠? 직렬회로에서 100옴일 때와 200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는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길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항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커진다입니다. 바로 100옴, 200옴은 두 개 더해서 300옴이 된다. 아주 간단하죠. 자, 300옴입니다. 300옴. 자, 300옴이 되는 거예요. 자, 300옴이다. 왜? 100옴과 200옴을 그냥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병렬회로 100옴과 100옴이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길들이 늘어난 거죠. 길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100분의 1,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더해주고 얘는 100분의 2 옴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취해줘야 된다? R을 역수를 취해줘서 100을 2로 나눠주게 되면 55입니다. 즉, 내가 한 개의 저항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약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다? 길이 늘어났다. 즉,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항값은 거기서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직병렬 혼합회로. 이건 좀 그림 보지 마세요. 만약에 직렬이 하나가 있고 병렬이 있어요. 이 그림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지느냐? 병렬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긴 저항값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병렬 먼저 계산하세요.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옴을 갖다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100옴을 R분의 1로 해주고 R을 역수에 취해지게 되면 여기에 합성 저항은 바로 50옴이 됩니다. 50옴과 100옴. 그럼 최종적으로 더한 값은 150옴. 즉, 이 50옴이 병렬을 통하여 계산된 어떠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렬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직렬을 연결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다? 비저항을 가지고 있다. 비저항은 뭐다? 물질의 고유한 저항이고, 그리고 저항값은 결국엔 길이와 면적의 비례 또는 반비례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직렬 연결은 저항이 길어진다. 그 병렬 연결은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넓어지면서 전류를 더 잘 흐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항값은 낮아진다라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입니다. 이제 벌써 한 35분,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